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 관련된 소식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두라스의 손흥민 선수의 팬 서비스가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눈물이 펑펑 터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진 확인해봤는데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온두라스의 한 소년이 들고 있는 이것 무엇인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바로 이 장면 때문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손흥민 선수 관련된 후속 보도들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손흥민 선수의 LAFC가 비약적인 도약을 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MLS 파워랭킹에서 무려 11위에서 2위까지 도약을 했기 때문인데 이게 진짜 어마무시한 일이죠. MLS 공식 사이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직접 한번 살펴봤습니다. Power Rankings, Where does your team start at the 2026 MLS season? 이 MLS 2026 시즌에 여러분들의 팀은 몇 위로 출발을 합니까? 파워랭킹을 보니까 1위는 다름 아닌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였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조르디 알바, 세르지오 부스케츠가 떠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강도 잘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포틀랜드 팀버스에 있는 아얄라라던가 아니면 몬테레이에서 공격수를 데려온다던가 DP를 또 데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지정 선수를 데려오면서 인터 마이애미는 일단 그 DP 자리를 지속적으로 잘 메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르지오 레길론 선수가 토트넘에서 오기도 했고 보강을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인터 마이애미가 이 1위 자리를 좀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인터 마이애미의 절대적인 위세를 꺾을 수 있는 팀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LAFC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이 많이 바뀌었냐? 그렇진 않습니다. 샤펠버그 그리고 유스타키오 정도 선수가 왔는데 그래도 잘 뛰어주더라고요. 이 선수들 괜찮은데 그런데 일단은 LAFC가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갖고 가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온 뒤로는 평균 승점 2점씩 그러니까 경기당 승점 2점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토트넘의 역대 감독들 중에 승점 2점씩 받은 감독이 없습니다. 감독 커리어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런 승점을 유지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 입단 이후 LAFC는 경기당 승점 2점을 가져가고 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뛴 경기를 봤을 때 굉장히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이 왔는데 이 감독은 LAFC를 이미 좀 잘 알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사실은 MLS에서 하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데 Frankly, it shouldn't matter. 솔직하게 말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냐? 손흥민과 부안가가 뛰고 있으면은 사실상 어떤 게임 모델을 쓰던 어떤 전략을 쓰던 상관이 없다.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손흥민이랑 부안가 자체가 전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로스앤젤레스 풋볼 클럽 LAFC가 이 인터 마이애미에 대항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전해드리자면은 3위에 올라간 이 팀은 밴쿠버 화이트캡스 뮬러가 뛰고 있는 팀입니다. 이렇게 1, 2, 3위를 선정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MLS가 이제 그 전체 리그로 봤을 때 이 해외 축구 리그 전체를 다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한 10위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재빠르게 이 위세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합류 이후에 특히 돈 쓰는 양도 굉장히 달라졌고 물론 축구리그 전체 중에 가장 강한 리그가 어디냐라고 하면 압도적으로 프리미어리그인데 여기 지표상으로는 92.1점으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뒤에 5대 리그라고 부르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까지 전체 다 합쳐가지고 쭉 보면은 다 85점대 이 소수점 자리만 다르지 다 85점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약간의 격차로 벨기에 그리고 잉글랜드 2부 리그가 또 여기 있고요. 그리고 포르투갈, 브라질 이 브라질과 ML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지켜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2026년에 가장 많은 돈을 쓴 리그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1위가 프리미어 리그 압도적으로 1위고 그 뒤를 봤을 때 이탈리아가 있지만 그 다음이 브라질 그리고 미국입니다. 사우디도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리그이기는 하지만 MLS가 더 돈을 많이 썼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선수들 역시 MLS와 브라질에 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북중미 월드컵의 때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이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그런 리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고로 MLS랑 약간의 격차를 보였던 온두라스 리그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맞붙었던 그 팀은 이 리가 나시오날의 우승팀이기도 했는데 여기가 지금 글로벌 랭크 61위입니다.
전체 랭크 중에 굉장히 좀 낮은 수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K리그가 어느 정도냐를 기준으로 봤을 때 K리그가 글로벌 랭크 35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MLS 밑에 이제 네덜란드 리그인 그리고 이제 덴마크 리그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요 밑에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일본 리그가 15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여하튼 온두라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K리그의 35위보다도 한참 밑에 있는 61위 정도의 위치에 있는 팀이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진심 모드로 나섰을 때 야, 전반전에 3개의 어시스트, 1개의 골을 기록한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격차이기는 합니다만 나름 또 높은 순위에 있던 팀이어서 이 북중미 카리브컵에 출전한 건데 뭐 좀 너무 큰 패배를 당하긴 했죠. 6대1이라는 것은. 여하튼 온두라스의 손흥민 선수가 왔을 때 수많은 축구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서 이 경기를 본 이것은 당연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탑 레벨의 리그에서 뛰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MLS에서 뛰지만 여하튼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도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손흥민 선수가 부상 아니냐 컨디션이 엉망 아니냐 최근에 이제 그 프리시즌에 거의 안 나섰기 때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자기 관리를 완벽하게 해내면서 예열 없이 공격 포인트 4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경기장 내에서의 기량뿐만이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의 어떤 인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한국인 월클 없다. 온두라스에 기억될 손흥민. 월클 팬서비스에 눈물이 펑펑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온두라스에 갔을 때 굉장히 큰 환영을 받았죠. 그리고 많은 팬들에게 친절하게 사인을 해주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 경기 뒤에도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갖는 선수들 그리고 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일찍 교체가 된 뒤에 경기가 끝난 뒤 또 다시 경기장에 들어와서 선수들이랑 인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너도 나도 손흥민 선수 보겠다고 몰려든 거를 볼 수가 있죠. 보통 이렇게 모여있지 않습니다. 다들 이렇게 퍼져가지고 알아서 인사하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 주변에 이 노란색 유니폼 입은 사람들 수를 좀 보세요. 다들 바글바글 손흥민 선수랑 어떻게든 좀 한번 인사 좀 해보고 싶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장면이 이 뒤에 탄생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손흥민 선수의 사인을 받고 싶어 했던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들고 있는 요것의 정체 바로 대한민국 대표팀 축구 유니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거를 보고 직접 사인을 해주는데 이 친구가 이거 사인을 받고서 이제 돌아가는 모습이죠. 근데 벌써 눈물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서 손흥민 선수 바라보면서 계속 우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야 진짜 손흥민 너무 친절하기도 하고 직접 내가 손흥민을 이렇게 보고 사인까지 받았다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실제로 이 사진을 올린 그 트위터 계정에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이 사진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냐. 모두 다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나가면서 기립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진이 찍혔는데 KNT 킷, 코리안 내셔널 팀이죠. 대한민국 대표팀 키트를 들고 있는 레안 아스파냐의 볼보이였는데 이 볼보이가 손흥민 선수에게 사인을 받고 나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대표팀 팬들 사실은 이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면서 깨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건데 야 진짜 저는 이 사진만 봐도 어떤 느낌일지 좀 뭉클한 느낌이 듭니다. 진짜 너무 좋았을 것 같고 이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한국인이라는 어떤 부분을 넘어서 가지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뛰고 득점왕까지 한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전설인데 이 선수에게 토트넘 유니폼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뭐 온드라스 유니폼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표팀 유니폼을 가져갔다는 게 저는 좀 되게 신기한 부분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LAFC 유니폼을 가져갈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야 대한민국 대표팀 유니폼을 가지고 갔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이번에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약간 이런 느낌의 키트를 입고 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들고 있는 건 언제 키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대한민국 대표팀 키트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좀 신기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경기장 안에서의 활약
그뿐만 아니라 경기가 끝나고 팬들을 대하는 자세까지 손흥민 선수가 왜 월클인지 알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손흥민 선수 관련돼서 전해지고 있는 해외 반응이나 외신들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또 모아서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댓글 달아주시면은 더 재밌는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